다음 기사를 볼까요? 그럼 김경률 위원 사퇴할 것이냐? 네, 용산에 공을 넘겼다. 공천파동 때 갈등 재발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말씀과 지금 맥을 같이 하는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친윤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해야 친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사퇴 생각 없다. 김경률 위원은 난 사퇴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김 비대위원은 통화에서 대통령실의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거부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같은 생각이다라면서 사퇴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네, 지금 나갈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본인은. 그러면 김경률 위원 말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한테 좀 사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친윤계 김경률 사퇴 주장 한동훈 측 김 의원 필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측 인사예요. 한 위원장 측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한 위원장이 김 의원 출마를 두고 사전에 가장 많이 논의했을 분이 인재영입 위원장 이철규 의원이라고 반박하면서 김 의원은 해임 사유도 되지 않고 총선에 이기려면 당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인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 지금 사퇴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김경률 위원도 나갈 생각 없어요.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도 내보낼 생각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성재준 위원님 절충점을 찾기가 상당히 아까 고차방정식 얘기 나왔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절충점을 찾아야 될까요?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인 거는 분명히 맞아 보이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참 김경률 위원이 뭐라고 할까요? 좀 감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태가 발생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원인부터 결과까지가 사실 김경률 위원으로부터 시작했고 김경률 위원으로 끝나야 되는 게 맞기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방금 이제 그 기사에서 표현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 상태에서 김경률 위원이 만약에 사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의 모양새가 그려질지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더니만 결국에는 뭐 사퇴 당했네라는 식으로 수많은 보도가 쏟아져 나올 게 뻔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사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김경률 위원이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이제 뭐 관두겠다, 뭐 이렇게 적극적인 이런 메시지가 안 난다라고 할지라도 네.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자기의 표현과 워딩, 특히나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표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사퇴하지 않을 건데 그리고 한동훈 위원도 나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 정치적으로 감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지금 정무감이 좀 필요한데 정무감에 맞지 않는 정무감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김경률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논란이 됐었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을 때 살짝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싶기도 했는데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이제 자유, 평등 뭐 이와 같은 이념들을 당연히 연상하는데 그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인가요? 이분의 어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지금 이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위원님께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입장도 좀 변화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 부분은 좀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짧지 않은 이런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판단해 주십시오. 네, 논란이 됐었던 마리 앙뚜아네트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크게 불거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기자들이 물었을 때 하하하 웃으면서 뭐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었는데 다만 제가 시민사회 단체에서 오래 있었던 그 전례를 좀 생각을 해봐 주세요. 다시 말해서 저 그렇게 뭐 쉽게 입장 바꾼 사람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감정선이 건드려졌을 때 이성의 문이 닫힌다는 거다. 이 내용이 김건희 여사를 앙뚜아네트에 비교한 걸로 보이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교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반어법적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글 올렸는데 또 올리고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의 스탠스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절충점을 찾는데 사실 가장 유력한 바로미터가 김경률 비대위원이 될 겁니다. 그 거취와 관련해서가 될 건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어떤 뭐 불출마를 넘어서 비대위원에서 사퇴하는 거는 아마 머릿속에 없을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정치권에 본인의 새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들도 드물고요. 네. 그럴 때 만난 본인의 사실상 같이 한 지향점을 가진 거의 몇몇 되지 않는 참모라는 성격도 갖고 있을 것이거든요. 물러나는 순간 이 국면에서는 본인의 정치적 미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물러서는, 그리고 비대위 체계 자체의 색깔 자체가 흐릿해진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뭐 욕심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비대위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 체계를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버텨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을 용인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는 본질은 아니죠. 김건희 여사를 과도하게 공격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인 것 같고요. 비대위원으로서 이런 말도 못하냐라는 게 김경률 비대위원과 한동훈 전 장관의 인식인 것 같습니다. 이 인식차 좁혀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전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당무 개입, 원내대표를 부르고 또 이간섭 비서실장입니다. 정무수석도 아니에요. 직접 일요일 날 그것도 회동을 잡아가지고 사퇴를 종용한다. 굉장히 생경한 풍경이죠.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이미 뒀는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입장을 철회한다.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당에서 뭔가 함구하거나 이걸 그냥 눈치고 넘어가길 바라는 기류가 있을 텐데 당에서 그런 상태로 또 선거는 치를 수 있나요? 이 간격이 좁혀지기가, 지금 총선이 77일 남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게 좁혀지지 않을 거고요. 공천을 앞두고는 더 큰 경랑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네. 지금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일단 지금 봤을 때 김경률 비대위원이 나가는 것 자체는 한동훈 체제에 대한 이 아웃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금 사퇴하고 나갈 수가 없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좀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 쪽에서도 당 쪽에서도 입장 변화가 있을 거, 양쪽 팽팽하게 각자 자기 주장을 계속 평행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참 지금 아까 고차 방정식 얘기가 나왔죠. 뭐 고차도 좀 보통이 아닙니다. 굉장히 거의 킬링 문항 수준이에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여 공관이 3번 연속 진 곳 전략공천 마포 을도 해당입니다. 어제 공천룰이 2번째로 발표가 됐습니다. 흔히 전략공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우선공천 지역, 우선공천 지역은 이러한 기준으로 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기준이냐? 역대 공직선거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자가 된 적이 없는 지역, 그리고 최근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등등등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 등등등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2번째인 거죠. 사실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여기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한 마포 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친윤계 그리고 용산 쪽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를 약간 절충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나간다고 하는 마포을도 전략공천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공천룰 발표예요. 성재준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뭐라고 저거에 대해서 반응할지가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 이제 그 마포 이제 그 신년 인사회 자리였죠. 거기서 이제 김경률 위원을 이제 무대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손을 번쩍 들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이죠. 그때부터 이제 나왔을 때 민주당이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이거 뭐냐? 왜 그 공정한 공천을 하지 않고 김경률이라고 한 특정한 사람을 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저렇게 전략 공천하겠다라는 것이냐라고 어마어마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 비판의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 측에 전달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왜 또 당협에 또 관여하는 것이냐라고 또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런 지금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이제는 또 어떤 식으로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일지 벌써부터 저는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일단 마포울뿐만 아니라 3회 연속 패배했다라고 하는 지역은 쉽게 얘기하죠. 그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제대로 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김경률 위원이 제일 처음에 이제 정천내 의원 잡겠다라고 마포울에 나가겠다라는 그 표현을 했었을 때도 네. 응원했었고 충분히 그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거는 뭔가 뭐 전략공천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일단 한동훈 위원장과 그리고 공관위원장이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맞는 판단이다.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사천 논란이 종식이 될 수 있겠느냐. 민주당 이 부분에서 분명히 지적을 할 거고 주변에 이 사천 논란은 계속 그러면 선거 내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네. 지금 다들 이게 공통적으로 나온 말씀이 결국 공은 용산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뭐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용산이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인지 여부가 앞으로 이 봉합이 최종 봉합이 될지 아까 얘기 나온 뭐 미봉이 되는 건지 여부가 판단이 될 수 있는 게 이번 주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